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에 섰는데 복심의 변심이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복심은 그 보도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. 이 소위 말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빠른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. 그 과정에서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그 진술을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다. 그리고 또 강희구 부속실장이다. 자,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국정을 하는 게 아니고, 이건 국정을 하는 게 아니죠. 야당 그 대표로서 마치 정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.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세 개의 특검법을 정강스카처럼 통과시키고, 그리고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, 그리고 조국당이 추천한 특검을 세 사람을 임명을 하고, 또 그 특검의 수사 범위까지 이 대선 직전에 이재명이 다 코치를 했죠. 그래서 그 특검법 안에 거기 다 반영이 됐습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 강요들 지금 줄줄이 소환을 하고 있는데, 정부 강요들도 다 그 수사 대상에 집어넣고,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, 이런 그 말을 하고, 그걸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지금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국정, 이렇게 하면은 정치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흘러가고, 이게 이재명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세 개의 특검을 일제히 출발을 시켰지만은 나중에 이재명도 통제가 안 됩니다. 이거는 지금 보면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최상병 특검, 이 사람들이 누가 더 세게 몰아치는지, 누가 더 많이 구속을 할 건지, 이 지금 경쟁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나중에 이재명이 어떻게 이것을 수도업시키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죠. 보통 검찰 수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정권에서 정권의 목적에 의해서 수사 지시를 하고 수사를 시켰는데, 나중에 검찰이 할 날이 막 휘둘리다 보면은 정권 차원에서도 제어가 안 돼서 막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간혹 진행이 되는데, 지금 딱 이 세 개의 특검이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딱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재명으로서는 나중에 통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. 그런데 어쨌든 이거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계속 견뎌내기 위해서 이 내란몰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특검을 출범을 시켜서 아주 강성 인물로,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 강공을 펴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뭐 딱 두 번 소환을 하고, 그전에는 소환도 안 하고 그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는데 두 번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치를 하는 것이죠. 본인이 통치를 한다, 이재명이 통치를 한다,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합니다. 여전히 이 야당 대표가 된 그런 상황처럼 이 본인의 방탄을 해야 되고, 또 지지층들을 막 결집을 해서 끌고 가고, 또 지방선거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방선거 앞두고 무슨 뭐 강주 가고 대전 가고 이 뭐 부산시장 전재수 임명해서 나중에 거기 출마시키려고 하고, 이게 전부 다 한 달 남짓한 게 전부 다 이재명은 정치를 한 거지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자, 어쨌든 이재명 정권이 초반 에너지를 정말 써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. 초반 처음에 출범을 하면은 그 초반 에너지를 전부 다 내란몰이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. 내일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신문,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죠. 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.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는 아마 이 내일 2시 15분이니까 한밤중이나 아니면 10일 그 모레 새벽쯤 이 판가름이 날 텐데, 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. 집회 신고를 해서 그 법원 인근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서 총 4,000명
4,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지금 해놨습니다. 경찰도 지금 약 2,000명 그리고 장비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 배치를 하는 상황인데,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위법성이 있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 소핑을 해서, 그때 공수처가 법원 소핑을 해서 발부를 했을 때 그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진입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내일 더 이렇게 뭐 경비를 강화한다 이런 차원인데, 이게 그 계속 그 조원석 특검이 일종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 주기, 뭐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식의 계속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. 특검 보고가 나서 계속 브리핑을 하죠. 브리핑을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,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박지영 내란 특검보 지금 계속 그날 막 설명을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, 마치 과거에 박용수 특검팀에서 여론전 펼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박지영이 내란 특검보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, 그 심사 과정을 이제 법원 판사 앞에서 하죠. 남세진 판사 앞에서 마치 이제 재판이 열리듯이 합니다. 그 재판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판사실이나 이런 데 가서 법원에서 하는데, 이 검사와 이 피의자 그리고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같이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죠.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하는데, 그거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. 법원의 재판은 간혹 공개가 되고, 사실상 뭐 기자들에게는 다 공개가 되고 방청인한테 공개가 되는데, 영장 실질 심사는 공개를 하지 않죠. 그런데 특검법에는 이것도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놨다고 합니다.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그 장면을 박지영이 뭐라고 하냐면은, 이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돼 있다.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다. 그런데 이제 이거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.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아. 그런데 특검법에는 모든 재판은 공개가 되고, 이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도 공개를 해야 된다. 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영장 실질 심사를 공개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망신 주기를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막 해놓은 것이죠. 이것을 이제 그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것도 독소 조항이죠. 잘 발견되지 않았던 독소 조항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내란 특검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법원 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 조직법에는 이게 그렇게 영장 실질심사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이 내란 특검 담당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,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조항이 영장 실질심사에도 적용되는지는 지금 불분명한 상태고, 그 영장 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죠. 법원에서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죠. 그래서 아마 이것도 법원에서 비공개를 할 것 같은데,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통상은 형사소송 규칙상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. 그러니까 아마 내일 비공개를 할 것 같은데, 영장 실질심사까지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특검법에 미리 다 세기로 박아놨고, 민주당이 만든 법안이죠. 그리고 이 일종의 윤석열 전 대통령 망신 주기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걸 또 그대로 또 공개를 한 겁니다. 특검보가 이 말까지 했습니다. 특검보가 특검법상 재판 중개도 가능하다. 자기들이 만든 특검법,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에는 중개도 다 가능하다. 재판 중개도. 그런데 아직 법원에 중개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. 뭐 여차하면은 중개까지 요청할 수 있다. 뭐 이런 말이죠. 망신 주기에 집중을 해서 결국은 이 내란몰이 전국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, 이재명은 지금 이 국정 운영에 이렇게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당 대표로서 정치밖에 할 줄 모르는, 정치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. 어쨌든 아직도 여전히 정치인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이 복심의 변심이 있었나? 자, 이 말씀을 드리면은, 이렇게 빨리 이 소위 말하는 이 내란 특검이
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 배경에 강희구 전 윤석열 대통령 부속실장,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.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생활을 할 때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해서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. 2006년,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근무할 때 그때 수사관으로서 인연을 맺어서 계속 같이 인연을 이어오다가 일부속 실장, 그러니까 가장 지근거래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앉힌 인물이 강희구죠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비서관도 했습니다. 강희구 비서관. 그래서 강희구 전 실장은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에게도 막 호통을 칠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였다. 그런데 그 강희구도 돌아선 것 같아.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김성훈 전 차장은 아시다시피 체포영장 그 집행 저지할 때 공수처가 위법성이 있는 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서 그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저지할 때 그 한남동에서 그때 아주 경호처법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 불리는데 변심을 했다는 보도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. 검찰을 특검을 취재를 했겠죠. 그런데 유의하셔야 될 것이 이게 과연 그 변심을 한 것인가? 아니면 특검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강희구 전 실장이 지난 2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죠. 그것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. 그리고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. 이건 검찰 조사입니다.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특검에서 사후 선포문을 이렇게 중요한 이 구속의 주요 혐의로 적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강희구 실장이 다 인정을 했다는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특검은 이 구속영장에서 강희구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입회하자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. 이렇게 영장에 적었습니다. 이 말은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과정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를 하니까는 그것을 부인을 했다. 이 이야기를 좀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진실을 말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 들으니까 진술을 바꿨다.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특검의 영장에 넣은 내용입니다. 이것이 진실인지 문제는 또 별개로 한번 다뤄봐야 되는 문제죠.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. 그리고 이 김성훈 전 차장도 이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전해진다. 공수처 체포 그때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했던 인물인데 경찰 조사 초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불리한 진술을 또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의 복심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 변심을 해서 영장 청구가 이렇게 가능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조력을 했는가? 자,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주변에 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.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무로 본인은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 열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. 그런 또 그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들을 다 진술을 했는지 아니면 특검이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.
어쨌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이 계속 정치를 하는 여의도식 정치를 해서 내란몰이를 하고 그 정점에 있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주기 이런 것을 하면서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고 하면서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이런 모습은 국정이 아니죠. 국정이 아니고 이건 여의도 정치입니다.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덩달아서 이 정청래가 지금 뭐 당권 도전에 나섰다고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롱을 합니다.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서울구치소 2번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만하다.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참여하면서 건강하시길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. 그리고 정청래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는 내란 수괴 피해자가 길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. 재구속을 촉구를 했다. 자, 정청래가 자기가 2번 서울구치소에서 살아봤다고 하는데 2번 다 그때 데모하다가 했고 한 번은 미국 대사관 증거 농성을 하면서 그때 대사관을 불태우겠다고 화염병을 던졌는데 불발되고 막 그랬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대도 가지 않고 수영 생활을 하고 막 그런 것을 내세워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결국은 이재명이 어떤 국정을 하기보다 정치를 하니까는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맞춰주고 있는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한 달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.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아붓는 내란몰이 하는데 또 이재명 방탄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게 언제까지 갈지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정치에만 몰두를 하느라고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치에만 몰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어제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이 5개의 재판 중에서 4개는 일단 추후 지정으로 일단 멈춰섰고 하나는 22일 날 또 그것도 뭐 마찬가지 결을 가겠죠. 대북 송금인데 이 대북 송금을 없애기 위해서 어제 아예 그냥 그 당에다가 검찰의 기소 조작, 뭐 대응 TF 이런 걸 만들어서 아예 사건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기소를 그러니까는 기소가 잘못됐다. 검찰청을 해체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모든 게 잘못됐다. 전부 다 조작이다. 아니 검찰이 지금 이 뭐 그 7개 사건 11개 혐의 5개 재판 이걸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중에서 이재명 본인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있죠. 1, 2심 다 거치고 그리고 또 공범들 전부 다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는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이하영도 다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이 기소를 조작했다고 하면서 정권 초기에 이 정권 초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점이 많은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해서 국민 생활을 위한 어떤 통치를 하고 국정을 하기보다는 정치에만 매달리는 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